요거는 저도 이제 저기 제주도 물탐 학회 때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정우동 교수님이 도움을 주셨고, 이강원 박사도 이제 모델링 하는데 참여했고, 최우창 박사는 아주 가장 중요한 버그를 잡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한 걸로 돼 있고, 제목은 SVI라고 되어 있는데 슈퍼 버추얼 인터페로메트리를 의미하고, 아까 이제 정우동 교수님 발표에도 약간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기법을 이용한 광섬유 기반 이소진동 자료의 신호대 잡음비 개선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연구가 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고 다른 사람 거 따라가는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제 저 이강훈 박사가 이제 리프락션 트래블 타임을 이제 인터페로메트리로 하는 논문을 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결국 리프락션 인터페로메트리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간단한 뭐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위쪽 왼쪽 위에 그림 보면은 여기 소스가 있고 혹시 마우스 보이나요? 아니면 저 포인터로 해야 되나? 마우스 잘 보이는데 포인터로 해주시면 더 포인터로 잘 보여요. 할까요? 여기 소스가 있고 그 샷을 터트렸을 때 리시버가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그중에 두 개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보면 G하고 G 프라임하고 그럼 이제 웨이 패스들이 이렇게 굴절 헤드웨이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다른 샷, 요 S1 샷도 그런 그 동일 지오포 스테이션이 있을 거고 S2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트레이스들이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굴절법이니까 초동 이벤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식으로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하면 이제 크로스 코렐레이션이 뭐 정확한 설명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하고 하나는 플러스해서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통인 레이패스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 남은 레이패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굴절면 타고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두 개가 남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샷에 샷 궤도에 있는 트레이스 가지고도 똑같이 하면은 이제 남는데 걔네들이 다 동일한 레이패스를 갖는 애들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을 스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같은 데이터가 이제 중첩이 되니까 신호가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증폭시켜서 신호의 잡음비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리프락션 인터페로메트리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다스 데이터를 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수식은 뭐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각각 어, 트레이스 하나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초동이니까 리프락션. 그래서 소스하고 리시버 페어에 대해서 이제 앰플리튜드 텀하고 이제 페이즈 텀이 나오게 되고 앰플리튜드는 뭐 소스 웨이블리도 포함하고 있고 뭐 지오메트리컬 스프레딩 같은 앰플리튜드 디케이에 대한 것도 포함하고 있고 뭉뚱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는 위상 부분인데 이제 리프락션 어라이벌만 근사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메가 분리하고 여기 이제 그거 어라이벌에 대한 타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SX는 그 소스 부분부터 여기 리프락터 부분에 이제 거기 X 위치, 그다음에 XG는 그 거기부터 이제 그 지오폰까지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레이패스 중복되는 건 사라지다 보니까 마치 리데이터밍 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소스가 그 X 지점으로 리데이터밍이 된 것처럼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그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니까 한쪽은 이제 컨주게이트 돼서 되고, 그러면 이제 진폭이 나오고 위상들은 다 더하기 빼기가 되겠죠. 크로스 코렐레이션이니까 그 이거는 어 노테이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컨주게이트 들어가는 애들이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통이니까 캔슬 되겠죠. 타우 SX 같은 거는. 요게 남겠죠. 요게 이제 X에서 G, X에서 G 프라임이니까 딱 요 레이패스에 해당하는 주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이게 마이너스 그 타임 시프트 마이너스 반대니까 아마 또 XG, 그러니까 여기 직접화 가는 애가 이제 네거티브 트래벨 타임일 거고, 이렇게 헤드웨이브 가는 애가 파지티브로 보통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폭은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근사적으로 요 G나 G 프라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 다른 샷게더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애들을 다 스택을 해버리면 이제 위상은 다 동일하니까 하나로 나오고 진폭은 이제 스택이 돼서 중첩이 돼서 커지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이 방법이 또 이제 곁다리로 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다이빙 웨이브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데 방금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굴절면이 경계로 이제 상하의 속도가 명확하게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에 굴절면을 타고 가서 이렇게 레이패스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하부 지층이 속도가 컨스턴트하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면 레이패스가 이 굴절면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부층을 가로지르는 이제 이런 커브 형태의 웨이패스를 갖게 되는데 이런 걸 다이빙 웨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리프락션 인터페러메트를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일한 웨이패스가 아니라 이렇게 웨이패스가 이제 좀 달라지죠. 그 어떤 샷 궤도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샷이 가까우면은 이제 좀 가까운 그 다이빙 웨이브의 패스가 되고 원샷 거를 쓰면 이렇게 더 멀리 돌아가는 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페이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이빙 웨이브가 있으면 사실 그 리프락션 인터메트리로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걸 반대로 역이용해서 그 이제 다이빙 웨이브가 발생하는 지층 구조인지 아닌지를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ABC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속도가 이제 컨스턴트한 층들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 거고 B는 약한 그레디언트 속도,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 그다음에 C는 점진적으로 더 많이 변하는 그런 속도가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 했던 요 각각의 다른 샵게더들로 얻은 그 코렐레이션 된 트레이스들을 이제 플랫을 해보면 이제 A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컨스턴트한 층들이 있기 때문에 불절면 따라 가니까 거의 이 이벤트가 이제 얼라인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속도가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파업셋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달라지죠. 밑으로 쳐져서.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이렇게 바뀌고요. 그런 걸 가지고 저 속도 구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뭐 논문에 언급된 거를 보면은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뭐, 그 하부 지층의 리솔로지를 판별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뭐, 오일앤가스나 이제 CCS 같은 거에서 4D 모니터링 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프락션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강화시키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그림이 아까 봤던 그 커먼 지오폰 페어 게더,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샷에 대해서 동일한 두 개의 지오폰 스테이션 가지고 코렐레이션 해갖고 얻은 트레이스를 쭉 해보면 가까운 샷들은 이렇게 얼라인이 잘 되다가 이제 멀어지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안 좋아지니까 이거 엉망으로 쓸 수 없게 되겠죠. 아마 이거는 잘라내고 스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게 이제 중첩이 되면은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원래 샷게더는 위쪽과 같은데 이걸 이용을 하면은 아래쪽처럼 돼서 특히 요 부분이 시그널이 되게 좋아졌죠. 되게 특이한데. 뭐 파워셋도 원래는 뭐잘 표는 안 나지만 좀 좋아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닷새에다 할 거니까 보통 많이 하고 있는 VSP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쓰는 걸로 이제 할 건데 이건 뭐 사람들마다 붙이는 이름이 다른 건지 뭐 개념은 사실 거의 똑같은데 이건 이제 슈퍼 버추얼 인터페로메트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 올해 그 SEG에서 누가 발표한 거 그냥 보고 아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한 건데 뭐 개념은 똑같은데 이제 지오메트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VSP니까 리시버가 이렇게 지오포닉에 새 수직으로 돼 있을 거고 샷은 이제 뭐 지표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실 최종 목표는 그 마이크로 사이즈 및 모니터링에 적용할 거니까 이 소스가 이제 땅 속에 어디엔가 갑자기 하나 터지는 경우겠죠. 근데 그것도 VSP 컨피규레이션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이제 VSP 형태에서는 이제 샷이 터지면 바로 가는 이제 다이렉트 웨이브 트랜스미션 혹은 다이렉트 웨이브 형태로 이제 사이즈모그램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A 리시버, B 리시버에 가는 트레이스들이 있는데 그 두 트레이스를 컨볼루션을 해주면 가상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꺾여서 오는 그런 웨이 패스를 갖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뭐 버추얼 디프락션 사이즈모그램이라고 이 사람은 이름을 붙였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수식은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현을 위해서 그냥 해본 거 유도한 거라 페이지는 더하고 진폭은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구현을 위해서 소스 시그너처가 그러니까 소스 웨이블릿을 별도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인터페로메트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 코렐레이션이죠. 그래서 여기선 첫 번째 지오폰이 세 가지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대문자 G로 써 있는 거는 타겟 지오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거. 그다음에 R 대문자 R로 써 있는 건 레퍼런스 지오폰. 이제 쓱 나중에는 결국 없어질 건데 이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그다음에 스몰 G로 써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쓰고 없어질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앞에 A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컨볼루션으로 만드는 거를 R1과 G1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G와 G1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크로스 코렐레이션을 하면 크로스 코렐레이션 한쪽을 마이너스해서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공통 레이패스인 요 G1에 대한 레이패스 그 파란색 요거는 사라지겠죠. 그다음에 그 타겟 G에 대한 거는 남고 그다음에 R1에 대한 거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여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요런 레이패스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G1은 그냥 캔슬이 돼 버리니까 G1을 꼭 G1만 쓸 필요 없고 G2, G3 뭐 어떤 걸 써도 되겠죠. 이거를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결과는 그 대문자지와 대문자 R1에 대한 레이패스니까 이게 공통이 돼서 이것도 스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든 애를 갖고 이제 R1에서 실제 원래 측정했던 트레이스가 있겠죠. 그 걔랑 컨볼루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R1 여기는 네거티브니까 얘랑 컨볼루션이 되면 사라지죠. 그래서 남는 건 타겟 G에 대한 트레이스만 남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G에 대한 트레이스를 갖고 있었는데 이 인터페로메트리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컨비네이션들이 스택이 돼서 신호가 강화가 된다는 원리죠. 그래서 수식은 뭐 검토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돼서 스택이 이만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각의 우리가 관측된 트레이스들을 데이터들을 썼기 때문에 송신 파형에 대한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게 되죠. 진폭의 4제곱하고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니까 이제 송신 파형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제 4제곱 들어가고 뭐 요 진폭들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해보면은 어 크로스 코렐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컨볼루션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웨이블릿이 막그 사이드 로브가 엄청 많이 생기죠. 그래서 디컨볼루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그젠플을 해본 거는 우리 강원바스한테 부탁했더니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줬는데
이제 VSP니까 이렇게 지오폰이 있고 샷이 만약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이즈모그램이 이제 가로축이 시간축이고 세로축이 이제 리시버축인데 이게 그 사이즈미 유닉스에서 위글 트레이스를 가로로 그리려면 이게 안 맞더라고요. 버그가 돼요. 축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속도 변화 있으니까 이렇게 빨라져서 이렇게 나오고 반사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어지면 워커웨이로 가면 이제 얘가 이제 멀어져 가지고 얘가 약간 커브로 나오죠. 하이퍼볼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더 멀어지면 이제 이외에 블록을 통과하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제 뭔가 헤드웨이브 발생하면서 디스컨티뉴어스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보려고 대충 중간에 있는 샷 가지고 해서 이런 거 가지고 해보려고 일부러 이제 랜덤 노이즈를 추가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슈퍼 버추얼 인터페로미터를 적용을 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모든 윈도우도 그냥 다 쓰고 뭐 다 그런 튜닝이 없어가지고 이게 최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보면 뭐 좀 없어집니다. 랜덤 노이즈가. 근데 아직 갈 길은 먼 거는 이제 이 시그널 주변에 있는 잡음들은 많이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좀 더 해봐야 되고 트레이스를 보면은 뭐 잘 된 건지 잘 모를 정도. 근데 여기 부분들 보면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발표 신청이 너무 급해가지고 후다닥 그 현장 자료를 한번 해봤는데 또 아마 여러분 많이 다 아시는 그 유타 4G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어서 그걸 갖다 썼습니다. 여기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사이트 있는데 여기가 다 그 리뉴어블 에너지 무슨 벨트더라고요. 그래서 윈드팜도 있고 뭐도 있고 지열도 있고 해갖고 이제 지열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사이트 모니터링을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이제 시추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아마 그 캘리브레이션 위해서 퍼포레이션을 한 것 같고 이 페이지 1, 2, 3로 그다음에 요 옆에 관측정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VSP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한 지오폰 센서도 했고 다스도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벤트 로컬라이제이션 해놓은 거 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다스 데이터 관심 있으니까 다스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서베이 리포트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위해서 퍼포레이션 샷 했을 때 이벤트 하나 나온 거를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리포트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 파란색, 빨간색 해놓은 거 보면 요거는 뭔가 뭐 멀티플이나 뭐 이런 건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이거 보면은 양이 엄청 많은데 이게 15초 단위로 파일로 끊겨 있어요. 세그와이 파일로. 그래서 그 15초짜리 세그와이 파일 하나가 140 메가인가? 아, 메가겠죠? 기가인가? 아무튼, 기가인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기 이상한 것들이 있어갖고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잘라내버리고 해야 돼서 간단히 SU 스크립트로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의 78-320에 있는 아이다스 많이 잘 알죠. 아이다스 V3의 T11은 모르겠고 UTC로 이제 19년 4월 24일 22시 24분 24초 4초에 그 이후로 15초 동안 기록해 놓은 데이터인데 이런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어 잘랐죠. 여기 이제 200 자르고 뒤에 여기 또 잘라서 950개만 골라서 가운데 그 시간도 이제 그 리포트 시간 맞춰가지고 3초에서 4초 요 부분이죠, 그렇죠? 3초, 4초 그 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
노이즈를 좀 줄이려고 그 호리즌털하게 나오는 노이즈 있죠, 다스에. 그거 줄이려고 딥필터링을 좀 했고, 그다음에 밴드패스 필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기 리샘플링 하려고 원래는 이게 한 리포트에는 300Hz인가 어디까지 있다고 하는데 밴드패스 필터링을 했죠. 아, 그리고 리샘플링은 이제 0.25로 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샘플링, 서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스 샘플링 개수가 1200개인가 되고 다스니까 그다음에 시간 3초에서 4초 이렇게 되죠. 아까 봤던 그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죠. 요게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죠. 근데 보면은 그 가로 방향 노이즈는 좀 줄였는데 이 세로 방향 노이즈는 여전히 많아가지고 네,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적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신세틱하고 비슷하게 이 노이즈만 있는 부분들은 잘 많이 감소를 시키는데 요 이제 시그널이 있는 주변 애들은 잘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또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스로 보면은 뭐 조금 요런 부분 줄어든 거는 보이죠. 그리고 여기 시그널 부분 확대해 보면은 페이즈는 어지간히 잘 맞는 거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노이즈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우동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요 필터링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랭크 리덕션 필터링이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 여기 아니죠.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시 해보면 이렇게 돼서 앞에 요 아까 그냥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런데 노이즈가 그 세로로 막 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형태로 그 필터링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더 많이 주는데 이게 이제 그 슈퍼 버추얼 인터페로메트리의 특성일 것 같은데 이게 노이즈 이 떨어진 부분 노이즈 굉장히 잘 감소하는데 이 시그널 근처 거는 사실 더 이제 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비교해 보면 필터링을 하면 많이 이제 줄어들고 들죠. 이렇게 보면 이 트레이스 하나만 뽑은 거라서 60번째 거. 확대해 보면 사실 위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직은 그 원하는 만큼의 성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주일 됐으니까 다음번 학회 때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아까 그 사람 논문 있죠. 이 사람 거에서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이벤트 그러니까 이니셜 그 트래벨 타임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이니셜 트래벨 타임 중심으로 윈도우를 잡아서 그 위아래 것들을 뮤팅을 한 다음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다음 테스트는 아마 그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취지는 이제 대충 피킹을 해놓고 이걸 써갖고 더 인핸스 시켜서 더 정확한 피킹을 해서 위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발표는, 그 디스커션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랜덤 노이즈 서프레이션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코헤런트 노이즈는 이 알고리즘의 특성상 워킹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 아까 이제 버티컬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줘서 필터링을 결합시켜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뮤팅하는 그 윈도우 줘서 뮤팅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서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 질문인데요. 저 그 미디에이터밍 제가 했을 때는 그 리시버 다 쓰면은 뭐 이제 엘리아싱 심해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때 뭐 스마트 스택이라는 뭐 그냥 그런 말 써서 했었는데
지금 그 다 쓰시는 거죠, 전부 다. 전부 다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예전. 저는 뭐 스마트 스택은 아니고 그냥 가까운 애들만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어제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모르겠어요. 근데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거리로 웨이팅 줘서 뭐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아까 그 사람 조우의 논문에는 일단 윈도우 주는 거는 계산량 줄이려고 한다고 써 있고, 아, 이게 계산이, 이게 그때 이제 버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얘를 이제 매트레이스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프리퀀시 넘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타임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한 거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1분 내외 이 정도 걸리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다 해가지고 넘어오려고 코딩을 했더니 얘가 디컨볼루션이 이제 해버리면은 가비진 가비자웃이 돼버려가지고 원래 트레이스가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근데 이거를 그 시간, 그러니까 콜리에이션이랑 컨볼루션을 시간에서 하는 것보다 주파수에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가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디컨볼루션만 빼면 그냥 그러니까 타임에서 한다는 의미가 이제 타임에서 컨볼루션 크로스 콜레이션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프리퀀시로 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 30초에서 1분 걸리는데 한 궤도를 하는데 근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면은 거의 뭐 1초 안에 나오는 거죠. 음, 뭐 프리의 변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리의 트랜스 그러니까 뭐지? 컨볼루션이나 크로스 코렐레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어떤 예제든지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느냐가 이제 에피션시랑 관련이 있는 거. 해보시면 아마 학생들 테스트 해보시면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쉽게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저거 그 유타 포지 자료 보면은 니어 트레이스 쪽이 그러니까 그 쉘로우한 그 사이즈 그 쉘로우한 쪽에 있는 다스 정보가 되게 안 좋은데 여기는 깊은 데서 오는 신호가 아니라 그랑 반대 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타 포지 자료 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잘라내고 하면은 좀 더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반대 딥을 갖고 있는 자료, 그, 그게, 그 신호를 보면은 어,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네. 자료는 그냥 퍼포레이션 샷에 대한 자료라서, 뭐, 음, 이거 말한 건 아니죠, 그치? 아니, 그 혹시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걔도. 음, 그렇군요. 여기는 잘 안 네. 나오긴 하네요. 예. 요거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용 있던지 뭐 무슨 음, 목적이 퍼포레이션 샷이라서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촉박해서 다른 실제 모니터링에서 나온 애를 갖다 써보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아직 알고리즘도 캘리브레이션 잘 안 돼 있고. 음, 아니, 방금 하시던 거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서 네. 그 노이즈는 인터페로메트리로 만들면은 반복성은 없어지죠. 인풋 데이터랑. 노이즈의 반복성이 없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에 같은 네. 애들로 강화를 네. 시키는 건데 네. 네. 다른 애들은 랜덤 하면은 그러겠죠? 그러면은 인풋 데이터랑 네. 아웃풋 데이터 다시 더하시고 그거 몇 번 반복하면 더 좋아지는 거 아, 아닌가요? 반복을 해봤는데 이 네. 슈퍼 버추얼 인터페로메트리 알고리즘 특성상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원래 인풋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랑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아웃풋 만드는 반복 아, 두 하면은 개를 더 한 다음에 네. 그럼 또 다시 랜덤 노이즈가 되는 거고 또 신호는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강화되는. 이터러티브하게 하면 될 것 그거는 같아서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